아니, 사람을 죽일 일 있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데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안 사요. 미국의 한 식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넘어온 단 하나의 식재료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이 즐기는 식재료 하나로 인해 벌어진 사건.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의 캐피톨 힐에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 루크 메카시입니다. 제 레스토랑은 시애틀의 신선한 재료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미국 요리를 선보이는 곳으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항상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요리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본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만 해도 단순히 요리 대결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흑수저와 백수저 셰프들이 대결하는 콘셉트가 흥미로워서 무심코 시청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프로그램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 사람, 에드워드 리 셰프의 모습은 제게 커다란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한국 태생으로 미국에 입양되어 뉴욕에서 자란 셰프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610 매그놀리아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남부 전통 요리의 한식 재료를 접목해 완전히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곳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제가 그에게 매료된 것은 단순히 그의 요리가 맛있어 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철학, 그리고 요리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요리는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말은 제가 요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요리는 그저 창의적인 음식이나 흥미로운 메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이전에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제 마음을 사로잡던 셰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한식을 기반으로 한 남부 요리를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고추장과 된장 같은 한식 재료를 활용해 남부 전통 요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 요리는 문화를 뛰어넘는다라고 극찬한 장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런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나도 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를 연결하는 셰프가 되고 싶다. 그가 흑백요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요리 실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요리로 표현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경계를 허물고 도전하는 그의 자세는 저에게 강렬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처럼 나만의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재료와 요리 문화를 직접 탐구해야겠다고요. 그 결심으로 저는 2024년 가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의 전통 재료와 요리 문화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 짧지만 진한 여행을 계획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광장시장과 통인시장 같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음식을 접했습니다. 시장에서 처음 맛본 비빔밥은 단순히 한 그릇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선한 나물과 고소한 참기름,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그 맛은 미국 요리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육개장은 또 어땠을까요? 얼큰하고 깊은 국물 맛이 제 입안 가득 퍼질 때 저는 한식의 매운맛과 진한 풍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정선에서 경험한 산채 요리였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만난 산채 비빔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같은 나물들이 각각의 맛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이 요리를 통해 한국 음식이 얼마나 자연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재료 본연의 맛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재료는 바로 고사리였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독특한 풍미가 제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색감도 갈색빛을 띠며 마치 고기의 섬유질을 길게 늘어뜨린 모양새를 하고 있어 더 관심이 갔어요. 그런데 고사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사리는 생으로 먹으면 프타클로사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접하고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료가 음식에 사용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저는 식당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식물에 발암 물질이 있다고 해요. 이런 식물을 식재료로 쓰면 위험하잖아요. 그러자 주인은 차분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사리는 데치거나 삶으면 그 성분이 다 제거돼요. 한국에서는 3000년 동안 고사리를 먹어왔습니다. 고사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채 중 하나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한국에서 3000년 동안 먹어온 식재료라는 것에 마음이 놓이며 다시 한번 고사리를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재료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재료라면 요리에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고 독특한 것을 넘어 자연과 조화롭고 문화적으로 깊은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고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제가 시애틀로 돌아가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데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고사리라는 재료와 한국 음식에서 느낀 깊은 영감은 분명 특별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 요리에 녹여낼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맛은 단순히 강렬하거나 색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오랜 전통 속에서 완성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이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었고 동시에 저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고사리를 활용한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 한인 마트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데친 고사리를 구입해 손질하며 감을 잡아가려 했죠. 동시에 시애틀의 청정 산악 지역에서 자라는 야생 고사리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근처 농부시장에서 신선한 고사리를 채취해 판매하는 소규모 농가와 연결될 수 있었고 덕분에 재료의 공급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야생 고사리를 직접 데치고 삶아보며 한국에서 먹었던 고사리의 식감을 찾기 위해 강제 채식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사리를 활용한 요리가 미국 손님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죠. 고사리는 한국에서는 익숙한 재료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낯선 식재료였습니다. 저는 이 재료의 매력을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고사리의 식감을 최대한 살리는 요리였습니다. 저는 고사리를 대중적으로 즐기는 파스타와 리조또, 그리고 스테이크의 가니쉬로 활용해 실험해 보았습니다. 처음 시도한 것은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고사리를 얇게 썰어 부드러운 크림 소스와 함께 조리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림 소스의 풍미와 고사리의 쫀득한 식감이 기분 좋은 대비를 만들어냈거든요. 이후 동료들에게 이 파스타를 테스트로 선보였을 때 이게 정말 채소가 들어간 요리냐며 놀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조또에 도전했습니다. 저는 시애틀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버섯과 고사리를 조합해 크리미한 리조또를 만들어냈습니다. 고사리의 은은한 풍미가 버섯의 깊은 맛과 어우러져 아주 잘 맞는 조화를 이루었죠. 스테이크 가니쉬로 활용했을 때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고사리의 쫀득한 식감이 부드러운 고기의 텍스처와 대조를 이루며 동료들에게 아스파라거스보다 더 훌륭한 가니쉬라는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파인다이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와 경험을 손님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아낸 코스 요리를 구성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아이디어는 코스의 메인 디쉬였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육개장이 떠올랐습니다. 육개장은 한국에서 제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깊고 얼큰한 국물 맛,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고사리와 양지고기가 만들어내는 조화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육개장의 매콤한 풍미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소고기인 한우를 활용한 타르타르를 메인으로 삼고 육개장에서 영감을 받은 소스를 곁들이기로 했습니다. 최고급 프라임 비프를 얇게 다져 타르타르로 만들고 그 위에 고춧가루와 된장,
참기름 등을 조합해 육개장에서 느꼈던 매콤한 소스를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친 고사리와 무순을 가니쉬로 올렸죠. 완성된 요리를 처음 맛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육개장 소스의 얼큰하고 진한 맛이 한우 타르타르의 부드러운 텍스처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고사리의 쫀득한 식감이 그 모든 맛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코스의 나머지 부분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의 시작은 아뮤즈 부시로 손님들에게 고사리의 매력을 소개하는 간단하지만 강렬한 한입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고사리를 얇게 채 썰어 튀긴 뒤 바삭한 텍스처를 살린 고사리 칩을 만들고 그 위에 고추장 크림과 트러플 오일을 곁들였습니다. 손님들은 한 입에 넣자마자 고사리 특유의 고소함과 고추장의 풍미를 느낄 수 있었죠. 에피타이저로는 고사리와 백김치를 활용한 샐러드를 구상했습니다. 제철 아스파라거스와 신선한 고사리를 데치고 백김치의 얇은 윗면으로 돌돌 말아 레몬 드레싱과 구운 잣을 곁들여 샐러드를 완성했습니다. 가벼운 시작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돋우기에 완벽했습니다. 디저트는 고사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한국적인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코스를 부드럽게 마무리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꿀과 생강을 활용한 아이스크림으로 전체적인 무게감을 덜어내면서도 마지막까지 한국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메뉴를 완성한 뒤 저는 시범 디너를 통해 코스의 흐름을 점검했습니다. 몇몇 지인들과 요리 평론가를 초대해 코스를 제공하며 각 요리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죠. 다행히도 큰 수정 없이도 메뉴가 완성도를 인정받았고 이제 손님들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코스의 이름은 한국의 흑백 재료와 시애틀의 밤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감동과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에서 배운 철학을 담은 이름이었죠. 첫 손님들을 맞이하던 날,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상태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코스의 첫 요리인 고사리 칩을 맛보며 놀란 표정을 짓는 순간, 저는 이 코스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고사리를 활용한 요리에 감탄했습니다. 생소한 고사리라는 식재료를 이렇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맛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메인 요리였던 한우 타르타르와 고사리는 가장 큰 호평을 받았죠. 손님들은 육개장의 매콤한 풍미가 고사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이 코스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저는 고사리와 한국 재료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곧 찾아왔고 이는 제 요리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흑백 재료와 시애틀의 밤이라는 코스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인 분위기를 이끌자 레스토랑은 이 코스 덕분에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현지 음식 블로거들의 리뷰가 이어지며 예약은 몇 주 치가 금세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매일매일 동료들과 행복한 시애틀의 밤을 만들던 도중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매장을 방문한 한 손님이 남긴 틱톡 영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한 한 중국인 틱토커가 코스를 즐기는 듯 하더니 갑자기 고사리를 찍으며 이 레스토랑은 독초를 판매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오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사리는 발암 물질이 포함된 위험한 재료라며 이런 걸 사용하는 셰프가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까지 담은 영상을 이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로워 수는 수백만 명에 달했고 영상은 단 며칠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장 레스토랑의 평판에 치명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영상이 퍼진 뒤 레스토랑의 SNS에는 악성 댓글과 부정적인 리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사리 요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독초를 음식에 사용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저를 비난했죠.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사리가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레스토랑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고사리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타퀼로사이드가 소량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성분은
데치거나 삶으면 완전히 제거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에 대한 논문과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고, 한국의 전통 요리 방식이 고사리를 안전하게 조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고사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게시물을 준비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사리는 한국에서 3,000년 넘게 사랑받아 온 전통적인 식재료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데치거나 삶으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전통적으로 조리해왔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이 과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고사리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고사리는 비타민 A와 C,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면역력 증진과 소화를 돕는 전통적인 재료라는 점을 강조했죠. 게다가 제가 한국에서 직접 음식들을 먹으러 다니며 경험한 고사리에 관련된 음식들의 사진을 추가적으로 게시하며 손님들에게 안심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 글을 올리자마자 일부 손님들이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고사리가 안전한 재료네요. 당신의 요리는 훌륭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사리가 효능이 엄청 좋은 음식이었네요. 한국에서 3,000년 동안 먹어왔단다. 고사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한국이 입증하고 있다. 한국에선 도대체 못 먹는 게 뭐야? 독초도 먹는 사람들이네. 대단하다. 하지만 여전히 악성 댓글과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틱토커가 올린 영상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명예훼손에 가까웠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틱토커와 직접 연락을 시도했고, 그의 영상이 레스토랑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틱토커는 이후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는 고사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한 한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고사리 논란으로 힘들었던 셰프님 맞으신가요? SNS에서 쓰신 글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 몸이 약해서 힘들어했을 때 어머니께서 고사리 비빔밥을 자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맛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혹시 셰프님 레스토랑에서 그 요리를 재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부탁은 제게 또 다른 영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하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특별한 저녁 코스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고사리가 단순히 한식의 재료가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어머니의 손맛과 위로를 상징하는 특별한 음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이 원했던 고사리 비빔밥을 제 방식으로 재현해냈습니다. 비빔밥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등 한국에서 경험했던 산채 요리의 정수를 담아냈고, 고추장 소스도 제가 직접 만들어 손맛을 더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음식을 맛보며 깊은 감사를 표했고, 한국의 고사리에 담긴 특별한 추억을 떠올리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음식 잡지에서 저희 레스토랑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여태껏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이런 일이 한 차례도 없었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잡지의 취재팀이 방문해 고사리를 중심으로 한 제 코스 요리를 취재했고, 저는 동료들과 기쁜 마음으로 취재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죠. 고사리 비빔밥이 그리웠던 한국인 여성은 사실 시애틀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주인이었고, 제 요리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잡지사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유명 잡지사에서는 한식 취재로 몇 번이나 그녀의 레스토랑을 취재했었고, 그로 맺어진 그녀의 인맥으로 저희 레스토랑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죠. 기사가 나간 뒤 레스토랑은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은 다시 만석이 되었고, 고사리를 활용한 코스는 시애틀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포 가족, 한식을 사랑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단순히
고사리로 만든 요리가 궁금한 사람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했죠. 저는 고사리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님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사리는 요리로 문화를 연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특별한 재료였습니다. 에드워드 리 셰프가 말했던 것처럼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잇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이죠. 고사리로 인해 저를 알아본 한국인 여성과 그녀의 가족을 위한 특별한 저녁은 제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고, 고사리를 중심으로 한 요리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사람들의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프님의 요리를 먹고 나니 고사리가 정말 매력적인 재료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음식을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났던 정겨운 풍경, 육개장의 얼큰한 맛, 그리고 산채 비빔밥에서 느꼈던 자연의 풍미까지. 한국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문화와 역사가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고사리를 비롯하여 더 많은 한국의 재료를 탐구하며 새로운 요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사리로 시작된 여정은 단순히 한 코스 요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제 요리에 담아내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를 통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고사리라는 작은 재료가 제게 가르쳐 준 건 바로 이런 힘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의 깊이를 탐구하며 요리를 통해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고사리와 시애틀의 밤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리는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